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이제 인간관계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인간관계를 하나의 과일나무로 보면 가족은 뿌리와 같다. 친척은 각각의 기둥이며 동창이나 오랜 친구는 그 친분의 깊이에 따라 굵은 가지를 지나 뻗어가는 가지다. 나무가 크고 굵다는 것은 깊이 있는 친분관계나 인연이 많다는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장가지가 많고 풍성한 경우는 최근에 만나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삶의 가치를 나누거나 사업관계에서 이득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가지 끝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과실은 결과지에서 자라는데 3년 이상 된 가지에서 과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1년생 가지와 2년생 가지에서 거의 100% 과일이 열린다. 인간관계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연애, 정치 권력의 분배, 이념의 공유가 최근에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삶에서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은 이렇게 최근에 만난 사람을 잘 활용한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오랜 인연에게 안주하는 나무는 잎사귀도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인연은 검증이 됐어도 확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새 친구 등 모두에게 품위 있고 솔직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꽃이요. 바로 내 인생의 꽃이요 열매를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새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사업적 결정이나 판단 대부분이 만난 지 1년 안쪽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새로운 인연은 인생에 있어서 갓 구운 빵과 같다. 신선하고 맛있으며 그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환경이 바뀌거나 최근에 만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혹은 거칠게 만든다. 내게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편하게 연락하며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 혼자 뭔가를 발명해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제 가치를 못한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실속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서 실제 성과를 이룰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과가 열리는 가장 적합한 잎사귀 개수는 50개인 것과 같다. 잎이 너무 많으면 햇빛 부족으로 열매의 당도와 색깔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과실수는 정기적으로 가지를 과감하게 솎아내고 일부를 아주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해준다. 따라서 친구 관계도 현명한 전정 작업이 필요하다. 전정 작업을 통해서 양분과 잎의 숫자, 나무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과실수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2장 10가지 호칭과 1가지 사명. 공개 강연이나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간혹은 멘토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도 생겼다. 내게 직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통해서 교수님,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인사를 건넨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직원을 백만장자로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실적을 나누고 멋진 자동차를 사주고 여행으로 보상을 하는 등 지극히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음을 배워가는 것이다. 3장 스승의 품격. 남을 가르친다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작은 교훈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때로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할 때 거짓을 가르치게 마련이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배움을 받는 사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가 않다.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다. 공허한 마음이 가득하고 결국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누구 탓일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다. 고독하다 못해 외로운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모두 자신에게 있다. 건강은 사유의 반영이다. 건강은 사유의 반영이다. 나쁜 습관을 바꾸고 폭식이나 과식을 금하고 술, 담배를 절제하고 집안 출입을 일정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말고 가족을 먼저 보살피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운동을 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 실제 삶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허상이 된다. 내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가르침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것은 사기다. 선생인 사람들은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생을 찾은 이에겐 이 충고가 기준이 되길 바란다. 1장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 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지만 악수나 한 번 하고 과자나 먹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난 후에는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은 샴페인에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집에서 김치찌개 먹으면서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의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8장 함부로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 유명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잘 알고 있다.
유명해지기 전에는 전혀 없던 기술이었을 것이다. 모두는 아니지만 유명인 대부분은 세상의 가면을 보여주고 실제 모습은 감춘다. 그렇게 대중을 상대하고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신의 본래 모습과 대중에게 보이는 괴리를 소화해내는 데 익숙해지도록 자신을 변모시킨다. 그렇게 남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연기하고 행동하고 더 잘하려고 연습까지 한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유명인이 무엇을 만지거나 다루거나 사거나 말하면 그의 것이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것처럼 바뀐다. 경전의 문구조차 유명인이 말하면 그가 처음 한 말이 되고 제법 유명한 식당도 유명인이 들르면 그것으로 인해 유명해진 식당처럼 된다. 사람들의 무한한 호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다. 호감은 모든 규칙을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명인들은 그 호감이 주는 호의를 냉큼 받아먹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순간에 호감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대중이 호감을 스스로 바치도록 행동한다. 모든 유명인은 그들이 실제로 유명해지는 순간 두 가지 방향으로 자신을 인식한다. 하나는 실제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조작된 대중 이미지와 자신을 분리해내는 사람이다. 둘 다 한 개인에게는 위험한 상황이란 점이다. 스스로 거인이라고 믿는 순간 걸음을 뒤뚱거리게 되며 어느 날 무참히 쓰러질 것이다. 대중 이미지와 자신의 괴리가 먼 사람이라면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서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니 유명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인과 그 유명인의 행동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식당의 음식이라고 내게도 맛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에게 맛있는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 것이라고 해도 그 시대와 상황을 구분해 이해하며 유명한 사람이 입는 옷이라도 그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해야 한다. 유명성직자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신보다 한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함부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바란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권위에 대한 비판 없는 무조건적인 존중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과 같다. 모든 유명인이 그 유명세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 가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1. 삶의 태도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는 의미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물이든 역지사지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장자의 말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조차도 인과관계가 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연결되어 있고 온 우주는 서로 우주 끝까지 그 작용이 미친다. 좋은 영향을 만들어내면 우주 끝까지 좋은 영향이 이어져 파동처럼 돌아올 것이고 나쁜 영향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내가 탐욕과 권위를 앞세우면 그것은 나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고 남들을 존중, 공경, 배려하면 그것 역시 나에 대한 존중, 공경, 배려다.
당신이 식당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며 외국 노동자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없이 칫솔질하면서 흘려보내는 물을 내 몸 중 일부를 하수구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한 장이 이유 없이 구겨진 채 버려지는 것을 나무의 한 생명이 제값 못하고 사라지듯 아까워해야 한다. 라면 박스에 들어있는 나무젓가락 한 개도 그 몫을 다하도록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무가 죽어나가기 때문이다. 2장 결국 우리는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에 무지하며 무관심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킬 능력을 갖는다. 반대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더불어 경제적인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권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승계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무관심, 무지함의 결과가 지극히 극소수의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법을 바꿔가며 매번 이기는 싸움만 하려 한다. 정치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이 계속될 때 사회에는 불평등이 만연해진다. 영국의 작가 올리버 골드 스미스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라고 말했다. 침묵하는 사람도 공범이라고도 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인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라고 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결국 우리는 적들이 남긴 말이 아니라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관심과 묵인을 나무랐다. 그러므로 애국은 성기와 같다. 자부심을 갖되 밖으로 꺼내 자랑하지 말며 원하지 않은 이에게 강요하지 말며 반드시 써야 할 일에는 행복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3장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6가지입니다. 첫 번째 테크닉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잘해주면 대단한 친절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테크닉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 세 번째 테크닉입니다. 한 번 배운 담배는 자제하는 것이지 끄는 게 아니다. 암도 없애기보다 다스려서 함께 사는 것이고 정욕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없애려 하기보다는 자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함으로 함께 지낼 수 있다. 네 번째, 말을 멈출 때를 알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뒷담화 저항 기술은 상당히 고수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뒷담을 한다면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다섯 번째 기술 테크닉 장거리 비행에 오를 때는 가장 두껍고 어려운 책을 들고 가라. 심심하면 읽혀지고 따분하면 잠이 올 것이다. 두 가지 다 좋은 일이다. 억지로 잠잘 필요도 없고
또 불면증을 이겨보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면 몇 번째인가요? 동네를 걸을 때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어디를 가든 다시 갈 때는 새로운 길로 가봐라. 매일 다니는 길은 이미 정형화되어서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 그저 목적지로 걷는 기계와 같다. 그러나 새로운 장소로 가면 우리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의식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난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에너지로 변환되며 삶을 윤택하게 한다. 이거 6번째인가요?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시켜 먹어라. 맛이 확인된 메뉴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시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맛이 있으면 먹는 즐거움을 하나 더 알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새로운 길을 가보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예의다. 6번째, 무엇보다 친절은 최고의 삶의 테크닉이다. 가장 마음속 퇴비더미 만들기, 마음속에 퇴비를 만들기. 나는 수많은 여러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공부한 사람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직원들, 관리자들 등등 여러 부류의 사람과 각기 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아마 이들 내부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를 그대로 모두 내보낸다면 이 모임 중 살아남을 모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흉보기, 비난, 편가르기 등등 배설물들을 나에게 쏟아낸다. 그런데 그것을 받자마자 내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두어서 삭혀서 나중에 퇴비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내가 직접 해야 하며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만 판단해야 한다. 어린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나의 생각을 나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 이상입니다.